편지로 시작하는 오라클 1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14장 강의 주제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의 처음 시작은 업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업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업무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우리가 최종 산출물인 ERD, 엔터티와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 대한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는 ERD를 산출물을 얻기 위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ERD에 대한 산출물들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의뢰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 되겠죠. 이런 ERD 그림을 통해서 상호 간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RD를 통해서 시스템을 의뢰했던 사람하고 실제 개발을 하는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하나의 어떤 ERD라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낸 그림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DBMS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14장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과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링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 설계함으로써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결국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추출해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향후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게 되죠. 데이터를 가공을 통해서 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 설계하는 과정이 데이터 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됩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빌드박스의 업무 기초서를 참조를 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서 계속해서 논리적인 설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업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기술서를 참조하게 되죠. 사실 이제 업무 기술서에 대한 부분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하고 우리가 더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더해서 볼 수 있는 게 레거시 시스템, 이전에 뭐냐면 기존에 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자, 사용자 의뢰했던 그 개발을 요청했던 측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전의 어떤 레거시 시스템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라라는 어떤 요청들을 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 보다 확정된 어떤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레거시 시스템의 화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자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용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필요로 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로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되겠죠. 인터뷰. 궁극적으로 이제 그 문서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익힐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정의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 그 개발을 의뢰했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 비디오박스 사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면은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에 대한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서 데이터로 관리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데이터로 관리되는 대상을 갖다 얻는 것이 엔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죠.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학사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그 중심이 되겠죠. 학생과 관련된 인적 정보를 담는 엔터티 타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또 학사관리이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교수와 관련된 어떤 신상정보들. 그리고 학사관리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있어야겠죠. 과목.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나의 엔터티 타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위에도 이제 다양하게 보면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업무 기술서 내지 레거시 시스템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네이밍을 할 때 고려할 점 잠깐 보시면요. 지금 네이밍이라는 건 이렇게 학생과 교수, 과목과 같은 이런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얻어냈었는데, 그때 네이밍은 현업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겠죠. 단수 명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학생들 가능하지만 엔터티 타입에서는 단수로 학생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얻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얻어봤었는데요. 자, 논리적 데이터에 대한 설계들은 우리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지만은 데이터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ERU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 뒤쪽에 보시면은 ERU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ERU는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버전 4.1대로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버전입니다. 컴퓨터 어소시에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링 툴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교재와 약간 다르지만 실습하는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 할 거는 새로운 어떤 템플릿을 갖다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 모델 타입을 보시면은 로지컬과 피지컬 그리고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 모델링 과정은 논리적인 설계를 통해서 얻어진 ERD를 통해서 실제 DBMS를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로지컬과 피지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로지컬, 피지컬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지컬로 선택이 되면은 DBMS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DBMS를 선정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겟DB를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상용화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라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버전에 대한 부분들은 교재에서 나왔던 최근 툴은 10G까지 제공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과거 이제 7.3대에서 9i까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9점대까지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G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소프트웨어에서는 10G까지 제공하니까 버전에
버전은 10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OK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학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엔터티를 새로 얻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요. 화살표 옆에 엔터티라고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은 여기서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엔터티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엔터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엔터티 프로퍼티에서 네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수. 자, 또 하나 정의해 볼까요? 이번에는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티 타입이 정의가 되면은 이와 같은 엔터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것들은 뷰에서 보시면은 모델 익스플로러가 됩니다. 자, 과거 이제 이것보다 더 낮은 어떤 이어링 버전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업무에 따라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어떤 엔티티가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수십 개는 이제 수백 개의 어떤 엔티티를 그려낸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설계했던 엔티티 설계에서 얻어냈던 엔티티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살펴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 많은 엔티티 중에서 내가 엔티티와 관련된 후에 정의하게 될 관계라든지 또는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봤던 모델 익스플로러입니다. 제공하면은 제거하게 되면 없죠.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요. 엔터티에 보시면은 앞에서 정의했던 학생, 교수, 과목에 대한 엔터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다 정의가 됩니다. 자, 많은 어떤 비교적 규모가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 설계에 대한 산출물로 얻어지는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은 좌측에 있는 모델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어떤 엔터티들이 얻어졌는지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다시 이어서 한번 논리적인 설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 설계 두 번째입니다. 엔티티에 대한 엔티티 타입이 정의가 되면은 그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하는 게 릴레이션이 됩니다. 보시면은 엔티티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할 때는 엔티티 간의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대상은 엔티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엔티티 간에 서로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존재가 됩니다. 존재라든지 또는 행위에 의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면은 그들 엔티티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할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원 그리고 부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들 사원 부서가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존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사원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서는 뭐예요? 그러면 사원을 갖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존재의 형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런 내용도 한번 볼까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고객이 어떤 주문을 갖다 하게 됩니다. 주문은 고객으로부터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주문을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고객과 주문은 서로 간에 영향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존재나 행위의 형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면은 이들 간에 우리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얻어진 엔티티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멤버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멤버십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티 사이에 참여자 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1대1과 1대다, 다대다 이런 관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여도에 대한 부분들은 mandatory, 필수냐 아니면 옵션, 선택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건 이제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맺어봤었죠. 사원과 그 다음에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를 보시면요. 먼저 멤버십에 대한 설정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원, 부서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먼저 보시면요. 한 사원은 어떻게 되나요? 부서에 속하게 되죠. 부서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예요?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속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속하는 사원은 없겠죠.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속하게 됩니다. 부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의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원을 가진다. 어떻게 가지나요? 여러 사원을 가지겠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원과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한 명 이상의 여러 사원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표현의 약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참여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자, 참여도는 보시면은 이렇게 봅니다. 사원은 부서에 속한다. 어떻게 속한다? 반드시 속해야 되나요? 반드시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사원이 채용이 되면은, 근데 이제 경력사원이 채용이 되면은 부서에 대한 소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반드시 부서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나 공개 채용인 경우에는, 큰 채용인 경우에는 뭐예요? 일정 수습 기간을 통해서 부서 발령이 이루어지겠죠.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겠죠. 사원이 부서에 속하게 되니까 참여도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부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한번 볼까요? 부서는 가진다. 사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원을 가질 때 어떻게? 반드시 사원을 가지냐라는 겁니다. 사원이 없는 부서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부서가 존재한다면 뭐예요? 반드시 사원을 가진다? 내지는 뭐예요? 그냥 일단 부서는 뭐예요? 존재하되 후에 거기에 속하는 사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뭐냐면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선택으로 볼까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사원을 가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서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원이 없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면은 한 명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사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사원, 그 다음에 부서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없거나 아니면은 한 명 이상의 사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원과 부서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원과 부서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엔티티 타입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의뢰했던 사람과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표현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약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합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문서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논리적인 데이터에 대한 설계 부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다음 부분